안녕하세요. 일단 원래는 제가 지금 전 과목 원고를 다 써놓은 상태인데 이게 원고를 써놓고 영상 러닝타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너무 길게 나올 것 같아서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나머지 과목해서 영상을 좀 잘라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블로그에는 영상이 다 올라간 이후에 한 글 하나로 모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동영 모의고사 국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뭔가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뭔가 증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저도 증빙을 했고 이렇게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우체국 택배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알라딘의 중고서점 통해서 픽업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마 택배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교재는 이런 알라딘 중고서점 픽업을 통해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모의고사를 선택을 한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 과목 동영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제시 때 그 동영 모의고사 스터디를 하면서 전 회차를 풀어봤거나 아니면 혼자 동영 연습을 할 때 풀어봤던 교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포스팅이나 유튜브에 있는 사진은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를 이용을 한 것도 있고 교재 실물 사진을 이용을 한 것도 있는데 교재 실물 사진이 들어간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려가지고 제가 의견을 여쭈었을 때 교재 사진, 실물 사진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 모의고사를 선택했을 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기준은 첫 번째는 현재 내 상황을 잘 점검해 줄 수 있는 동영을 우선적으로 골랐어요. 그 말인 즉슨 어쨌든 우리가 기출을 공부를 하고 나서 동영을 풀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출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동영들을 좀 배제를 했고 한 기출과 동영이 8대2 혹은 7대3 요 정도인 모의고사들을 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쉬운 회차랑 어려운 회차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너무 지엽적인 모의고사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1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을 틀렸는데 그 해당하는 요소가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면 그걸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반적인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빈출되는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도 혹은 다소 좀 생소한 것들이 나왔더라도 나머지 선택지들을 활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정도의 내용 구성인 동영 모의고사들을 주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영들과의 차별점이 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부할 당시에 제가 풀어봤던 기억,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교재들을 보면서 판단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지문은 지문이 좋아서, 이 지문은 뭐 선지 판별의 실수를 보완하기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영을 만들 때의 강사 의도가 실제로 좀 잘 드러나 있는 동영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단순히 그냥 어려워서라거나 잘 팔려서라거나 회차가 많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선택한 동영 모의고사는 선제국어의 나침판 기출 변형 모의고사, 두 번째 권교 선생님 수능형 공무원 모의고사,
세 번째 이유진 백일기도 모의고사. 이렇게 총 3개입니다. 과목별로 3개고요. 일단 각 교재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강의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순수하게 교재만 놓고 말씀드린다는 점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제국어 모의고사부터 보겠습니다. 나침반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제가 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지문 선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거의 다 비문학 지문에 대한 건데, 뭐 고등학교 문제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예 요거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글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비문학 단행본에서 지문을 좀 뽑아오기도 하고, 이제 인적성에서 뽑아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문법인데요. 지금 요 문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문법에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보기들도 국어 교육 과정에 활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다가 문제를 출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문 선정이 매우 좋은 모의고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선재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연구실 내부에 지문만 따로 관리하시는 연구원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문 선정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연구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나침판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회차마다 이렇게 보시면 표준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맞춤법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암기성에 대한, 암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각 회차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꼭 봐야 하는 암기성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되짚을 수 있는 요소들이 동형 모의고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 말고 해설지에도 다시 교재를 찾아보기에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 한 단어짜리 띄어쓰기인데, 이런 것들도 요거는 해설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해설지에 이런 것들이 보충 자료로 들어가 있어서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형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부가 자료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불만사항인데, 지금 기출이랑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한 면에 이쪽은 기출이고 이쪽은 동형 문제인 경우가 각각 국가직 3회분, 지방직 3회분이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지만, 동형을 활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포맷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전에는 나침반 같은 경우 이제 지문 강화 모의고사라고 해서 별도로 마지막에 몇 회분 정도가 지문이 굉장히 긴 법원직 같은 느낌의 모의고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최대한 인사혁신처의 기출이랑 좀 맞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긴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나오는 기출 지문보다 한 1-20% 정도 긴 정도의 지문 길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실전이랑 동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난도는 너무 쉬운 회차는 없었고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의 나침판 같은 경우는 지문에 비해서 선지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최근에 나온 교재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공무원 국어에서 뭔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인 만큼 동형도 원래는 기출이나 마무리 교재가 좀 독보적이었잖아요. 기본서랑 같이 해서. 그런데 이제 동형도 어느 정도 이선재 선생님의 이름값에 걸맞는 동형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권규호 선생님의 수능형 공무원 모의고사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첫 번째 가장 느꼈던 거는 이겁니다. 현재 수준을 판단하기 좋은 모의고사. 이 말이 뭐냐면 지엽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문법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추론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기출에서 물어볼 법한 정답 도출 과정 정도까지만 물어보고 있어서 좀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난도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점수가 85점 정도를 넘어가고 있다면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휘랑 한자를 포함하더라도 80점이 안 되는 경우, 권규호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80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어디 영역별로 어딘가에 약점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문학은 조금 생소한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실제 시험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무래도 요거는 계기문의 영향인 것 같은데, 계기문에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필수적인 작품들에 대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수강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문학이 너무 필수적인 작품들이 중심으로 나와버리면 동형의 전반적인 난도가 체감 난도가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고전문학이랑 비문학은 필수 작품 그리고 필수적인 좀 뭔가 친숙한 소재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인 작품의 견해요 있죠. 고전에서 가장 필수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뭐 원자력 발전 같은, 원자력 발전에서 뭔가 조금 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요소들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의 뭔가 과학적인 원리를 다루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도 아니고, 다분히 친숙해 할 만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수능형 모의고사 자체는 현재 수준을 판단하는 용도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영역별로 계기문 문제집을 활용한다던가 독해 강훈련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간의 연계성을 많이 고려하는 커리큘럼이 권규호 선생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뭔가 교재 하나로 앞에서 봤던 이선재 선생님 모의고사처럼 교재 하나로 문법과 관련해서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나머지를 찾아보는 용도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딱 정오답 선지 분석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보충 자료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제 문법 관련해서는 핵심 개념 노트라고 해서 아마 카페에 지문 PDF 파일이 올라가 있을 거고,
문학도 작품 노트가 카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진 선생님 모의고사 볼게요. 백일기도 모의고사는 예전보다 남부에 계실 때보다는 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난도의 백일기도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L1, L2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L2가 진짜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면서 2단계에서 이런 부분의 난이도의 힘을 좀 많이 주신 것 같고, 지금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서 봤던 1단계 모의고사에서는 예전에 그 악명 높은 난이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난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막 문제가 이상한 데서 끄집어 와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잘 적용해서 선택지까지 소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좀 풀이 과정 자체가 복합적인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답을 고르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평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런데 막 내용 자체가, 요소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파악하기 좋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권교 선생님 동영은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특정한 영역에 약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중에서 이유진 선생님 모의고사는 내가 이 특정한 문법 포인트에서 또 어떤 걸 모르는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약점을 찾기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내가 선지의 개념어를 모르든지 작품의 분석이 안 되는 건지, 비문학 같은 경우도 대입 파악이 안 되는 건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안 되는 건지, 찾아낸 근거랑 선택지를 매칭하는 게 안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지를 보면은 해설지 포맷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잖아요, 나침판에 비해서. 그런데 내용 자체는 나침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해설이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부분, 암기성 혹은 문법 파트와 관련해서는 복습 워크북이 따로 있는데, 이선재 선생님 교재 같은 경우는 뭔가 테마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이선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테마 전체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핵심 자료선 같은 걸로 제시를 했다면, 이제 백일기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권교 선생님 모의고사가 가장 평이한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나침판, 그 다음에 요 3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일기도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나 백일기도 모의고사는 문학이랑 독해에서 선택지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백일기도가 조금 더 높아서 시간에 대한 압박은 백일기도 모의고사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의고사를 선택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직렬이, 내가 원하는 직렬이 그렇게 높은 점수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셋 중에 권교 선생님 모의고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시간 분배까지 다 생각했을 때 국어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렇게는 다 한 번씩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유가 된다면. 아니면 요렇게 풀어보시거나 뭐 이렇게 풀어보시거나
나는 너무 쉬운 모의고사는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보셔도 좋겠고, 국가직에서 상위직렬을 보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뭔가 공통과목 점수가 250점 이상이 나오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100일기도 모의고사만 보셔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좀 상황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영상이라서 제가 다시 안내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총 이렇게 12개의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어, 한국사, 그리고 선택과목, 그리고 공통과목 전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영어랑 한국사는 각각의 개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나머지는 하나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번 주에 좀 돌아오는 주 안으로 업로드는 마무리를 지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영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랑 한국사를 같이 올리면 좋겠고, 내일 제가 퇴근을 언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